네, 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링도르프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링도르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이 상단에 있는 기기입니다. TDAI 3400. 이 제품 정말 안 되는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냥 뭐 앰프인데 스트리밍 플레이어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뭐 UPnP, DLNA부터 뭐 룬부터 뭐 예. 그리고 네. 그때 깜짝 놀랐던 룸 퍼펙트 네, 그 기능까지 있어갖고 그렇죠. 안 되는 게 없는 예. 아주 되게 마음에 드는 스트리밍 앰프였습니다. 예, 네트워크 앰프인데 저희가 저번에 뭐 마이크로 이 룸 공간 실제 듣는 공간의 음향 특성을 이제 측정해 가지고 지표를 데이터화 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입력하면은 일상 공간에서 반사나 흡음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타임 딜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훼손되는 음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 줍니다. 그렇죠. 예, 공간 음향 보정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랑 라이브, 요런 거랑 좀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 대부분 보면은 이런 일체형 앰프들은 뭔가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뭐 업그레이드 할 포인트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기 연결된 뭔가 공유기나 뭐 허브 같은 걸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아니면은 스피커 케이블 업그레이드 뭐 요 정도? 예, 근데 전반적으로 좀 드라마틱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뭔가 할 게 없는데 이거는 할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요 파워 앰프 그렇죠. 연결해서 이걸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TDAI 3400의 어떤 치트키 같은 그렇죠. 업그레이드 키트가 될 수 있는 이 아래에 있는 SDA 2400이라는 이 파워 앰프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DA 2400, 김 편집 이 첫인상이 좀 어땠나요? 예, 일단 깔맞춤이잖아요. 사이즈도 하고 뭐 디자인 포인트도 똑같고. 그런데 진짜 안에 파고 들수록 정말 괜찮은 파워 앰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워 앰프랑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TDAI 3400 할 때는 퓨어 디지털, 풀 디지털 앰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는 좀 또 설계가 좀 다른 좀 클래스 D 앰프를 또 차용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앰프 엔지니어링 쪽으로 정말 호기심 가득하게 제가 많이 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TDAI와 정말 제짝으로 설계를 했구나, 디자인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면이 앞에서 봐도 비슷하고요. 옆에서 봐도 비슷하고 높이만 좀 다르고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미니멀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 후면으로 가보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일단 스피커 양쪽 한 조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RCA, XLR 입력 한 조씩 지원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파워 앰프인데 디지털 입력이 있어요. 그렇죠. 코엑시얼 동축 입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입력도 받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그렇죠.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디지털 입력 단자가 있다는 거는 안에 DAC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TDAI 3400은 이제 풀 디지털 앰프 그래갖고 그때 말씀드린 게 2키 비트라고 그러니까 곧바로 들어온 PCM 신호를 PWM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알고리즘을 채택을 한 풀 디지털 앰프였는데 얘는 디지털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DAC 칩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고 아날로그 신호를 거기다가 삼각파 발생기 신호를 섞어서 원하는 PWM 신호를 만드는 게 완전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AC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DAC냐? 그러니까 버브라운의 PCM5102A라는 칩을 써요. 아까 좀 찾아봤더니 32비트 스테레오 칩이에요. 그래갖고 32384로 작동을 하지만은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스펙은 PCM24192 신호만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 그래갖고 일반 클래스 D 앰프하고는 다르게 디지털 입력 신호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외관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징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TDAI 3400에다가 이 파워앰프를 붙여서 일단은 RCA나 XLR 아날로그 연결을 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저희는 아까 이제 동축으로 테스트를 했죠. 그렇죠. 예, 프리아웃이 동축이 있어요. 예. 동축 출력을 이용해서 파워와 연결해서 들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일부러 그리고 매뉴얼에 보면 이 링돌프에서는 디지털 연결을 추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바이앰핑으로 이제 페어를 매칭할 때 네. 어차피 신호는 얘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트리밍 앰프니까. 예, 프리도 그럴 때, 여기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보다는 디지털 입력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얘네가 디지털 입력단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보통 이제 비동기식으로 신호를 받으면은 그 단점이 품질이 떨어지는 클럭 신호까지 그냥 강제로 받는데 얘는 그거를 차단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LL이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스 네. 락트 루프 네. 회를 써서 안에 있는 마스터 클럭과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루프가 들어간 거는 계속해서 피드백 값을 줘갖고 들어오는 입력 클럭과 비교를 해서 원하는 네. 결과 값을 얻기 때문에 이제 루프가 들어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터가 없는 신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바이앰핑을 할 때 디지털 입력을 받기를 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쪽에서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간섭 현상이라든가 노이즈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쪽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보면은 저는 이걸 보고 저희가 많이 뭐 리뷰를 했지만 벨칸토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벨칸토도 그 최상위 모델 그 보면은 프리파워라고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컨트롤러와 컨트롤러죠. 예. 파워앰프 그 사이를 걔네는 이제 광이 연결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워앰프 쪽에 DAC가 들어가 DAC가 있죠. 들어와 예.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반적으로 좀 거죠. 유사한 유사한 그런 패턴의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얘네 기술이 정말 좋구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정말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 TDAI 3400이 없다. 네. 그래갖고 기존에 어떤 뭐 진공관 앰프나 다른 인티 앰프가 있다. 네. 그럴 때 이제 바이앰핑도 물론 돼요. 왜냐면은 뭐 저기 아날로그 입력 신호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이앰핑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룸 퍼펙트 기능도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이 TDAI 3400 스트리밍 앰프랑 매칭하는 게 네. 가장 최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예. 요 RM 모델 TDAI 11220이 있죠. 1120이 있어요. 네. 좀 엔트리 레벨인데, 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걔는 이제 중고역을 올리게 하고, 네. 얘는 어차피 200W, 400W로 대출력이 나오니까 네. 얘는 우퍼를 물리고, 그렇죠. 이러면 정말 환상적인 복식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앰핑 이게 또 이 조합에 상당히 큰 뭐 기술적 이슈가 되는데 바이앰핑이라면 저희가 뭐 예전에 뭐 하이파이로즈나 뭐 이런 제품들 몇 개 소개하면서 바이앰핑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 쪽과 우퍼 쪽 그거를 별도의 증폭부를 통해서 신호를 증폭해서 내보내는 건데 드라이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걸 지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전송을 파워로 이제 내보내서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TDAI 3400이 트위터를 드라이빙하고 그렇죠. 그 SDA 2400은 우퍼를 드라이빙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전에 이거 말씀드린 그 IP 입력되면은 나오는 웹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 크로스오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SDA 2400은 넌 이 이하만 재생을 해서 증폭을 해서 우퍼로 보내주는 명령값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매뉴얼에는 5kHz 이하만, 그러니까 맞아요. 5kHz 이상의 고음은 우퍼를 못 들어가게. 왜냐면 우퍼한테 부담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고음도 내고 막 얘도 내오면 파탄이 나니까 그거를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5kHz로 반드시 잘라주는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디지털 크로스오버를 썼다는 얘기는 아날로그 크로스오버를 안 쓰는 거니까 거기서 어떤 커패시터나 코일에 따른 위상 지연의 문제도 이제 동시에 그렇죠. 일타쌍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얘를 이용해서 디지털 크로스오버로 자를 수 있다. 이게 참 기발했던 어떤 메커니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리고 컨트롤 부문에서도 보면은 지금 김 편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
앱이 아니라 이제 이 IP 주소를 치고 웹이죠, 들어가면 웹. 웹 리모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들어가면 설정 값을 건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크로스오버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파워 쪽에서 뭐 딜레이 값, 그렇죠. 예, 그런 거부터 해서 출력 레벨도 이렇게 예. 좀 다운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갖고 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아주 단순한 기능만 지원하는 앰프들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출력값에서 어떤 포만감이 느껴지는 게 예. 8옴에서 200W, 4옴에서 400W잖아요. 네. 이렇게 딱 2배가 되면은 이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원부에서 네. 4옴으로 떨어져도 2배의 어떤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는 어떤 그 든든한. 왜냐면은 스피커 부하 임피던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네.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정수배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두 배수로. 네. 근데 얘는 그냥 200 곱하기 2에서 네. 400W가 나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벌써 듣기도 전에 네. 포만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게 파워앰프 뭐 두 개를 가지고 모노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바이앰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각각의 뭐 장점, 강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근데 모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잘해야 돼요. 네. 이게 사실 모든 앰프가 모노 브릿지 했을 때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좀 뭐랄까 너무 강하고 막 억센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SMB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모노 브릿지를 했을 때 그렇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걸로 했을 경우는 과연 어떤가? 네. 예, 바이앰핑 같은 경우는 사실 고역과 저역을 이제 별도의 파워앰프로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분위기상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할 때 분할 통치를 했잖아요. 디바이드 앤 룰.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바이앰핑을 대할 때마다 그 분할 통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네. 스피커를 그렇죠.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역기 전력도 없어지죠. 그렇죠. 네. 역기 전력 그러니까 어떤 트위터에서 네. 어떤 좀 더 맑은 소리, 네. 왜곡이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모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 메커니즘상 스피커가 4옴 이하 스피커는 절대 연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기본값이 2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스피커도 그리고 앰프한테도 이제 과부하가 상당히 오기 무리가 때문에 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은 물론 저는 결정적으로 소리결로 봤을 때는 예. 바이앰핑이 좀 예. 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운영법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는 SDA 2400, 예, 그리고 이 TDAI 3400과의 연결,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이 제품을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했느냐? 일단은 저희가 뭐, 소스기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소스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갖고 테스트를 했어요. 예, 그 컴포넌트는. 그 다음에 스피커는 갑자기 좀 공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피커가 보니까 바이앰핑이 지원하는 스피커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좀 공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달리 에피콘 2. 예, 요즘에도 이거 쓰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피커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구입을 할까 말까 막 하다가 이제 기회를 놓쳐가지고 예, 못 썼는데 이게 이제 바이와이어링, 바이앰핑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로 한번 셋업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앰핑을 하니까 당연히 점퍼핀은 빼셔야 되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스피커 케이블은 2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번 여러 곡을 좀 들어봤는데 한 3곡을 저희가 녹음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need your photograph to keep on my bed. Your picture is always in my head. No, I don't need your portrait, dear, to call you to mind. For sleeping or waking, dear, I find. The very thought of you
forget to do.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So the sound of the birds taking off scared you last night. Though they were right to leave, right to use their wings to fly. I just can't figure out, is it too late or too early? Is it right on time? Could it be right on? If the crow said it right, we can move out by dawn early.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에피콘2를 예전에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막 정말 차갑고 뭐 그 완전 막 칼 같은 포커싱에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좀 소리가 일단은 되게 온도감이 좀 있고 그 트랜지스터 웬만한 거 물려도 소리가 좀 몽글몽글 예쁘고 그리고 부드럽고 정말 한번 마사지한 것 같은 예, 그런 아주 음악적인 그런 표현력이 상당히 좋은 예, 그런 스피커고 상당히 부드럽고 그래서 해상력도 있으면서 피로감은 저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렇죠. 근데 이제 앰프 쪽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또 잘 표현해내요. 예, 너무 좀 답답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는 소리거든요. 근데 딱 링돌프 이걸로 하니까 얘가 딱 자세가 딱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보컬 곡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정말 깨끗합니다. 네. SMB가 117dB? 예, 그리고 전 고주파 왜곡률이 뭐 0.004%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수한데 실제 들어보면 그 스펙보다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 보컬곡 나올 때 네.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적막한지 진짜 깨끗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앰프에 전원 케이블을 안 꽂고 듣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만큼 갑자기 그냥 소리가 나오고 네. 배경이 완전 시꺼매갖고 네. 그러니까 요만한 노이즈가 한 방울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SMB에서 이미 완전 네. 매혹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 처음 많이 나오는 곡에서는 역시 이 웰메이드 잘 만든 클래스 D 앰프잖아요, 결국은. 네. 부하 임피던스가 완전 2옴, 3옴으로 떨어져도 클래스 D 앰프가 유리한 게 예. 얘가 지금 모스펫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스위치 역할만 하잖아요. 스위칭 증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그 역기 전력 어차피 이제 저음 우퍼 진동으로 인한 네. 거기서 새로 생긴 전력이 앰프 쪽으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가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그냥 다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깨끗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완전 2옴으로 떨어져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서 저음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오고 네. 저 달리 스피커로 완전 제압을 하는 느낌을 받았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바이앰핑이죠. 네. 그러니까 이 200, 400와트 되는 이 정말 이 튼실한 파워 앰프가 네. 저 우퍼만 전담을 하니까 네. 정말 저음 듣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김표진 말씀대로 아까 그 배경에 대한 그 표현들 상당히 사람이 가장 그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는 대역이 이제 고역대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관점이 있다. 이걸 한 대로 그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들어봤던 거랑은 또 달라요. 보면은
일단은 저는 이게 포노 앰프를 배터리 포노 앰프를 쓰잖아요. 서덜랜드. 그렇죠. 네, 서덜랜드에서 나온 거라 에너자이저 지금 건전지를 쫙 일반적인 AC 파워 케이블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일반적인 포노 쪽에서 느껴지는 포노 쪽이 아무래도 디지털 쪽보다 SMP가 좀 낮잖아요. 그렇죠. 좋지는 않은데 저거를 꼽았을 때 정말 깨끗하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좀 전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런 케이블 아니고 배터리 구동인가 네. 싶을 정도로 깨끗한. 네. 예, 거기에다 바이앰핑을 하니까 그렇죠. 저역 쪽과 중고역 뭐 이런 쪽에서의 서로 뭐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밸런스도 쫙 나눠지고 그렇죠. 정말 저역도 깨끗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곡에서는 두 앰프가 내는 어떤 스피드에 좀 놀랐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SMPS 전원부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고주파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리니어 전원부를 쓰면은 양파 정류를 했을 때 네. 120Hz 즉 초당 120번만 커패시터의 충방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드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음악이 네. 빠른 스피드를 커패시터에서 필요할 때마다 전해주지 못한다. 왜냐면 네. 자기가 받는 전원이 초당 120번밖에 충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고속 스위칭을 하면 그만큼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곡 들을 때 이게 SMPS 전원부의 유리점이 여기서 또 네.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걸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대편성 교향곡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저역 어택과 깊이와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뭐 되게 슬림하고 별게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뭐 기대 반, 의심 반 그랬었는데 실제 매칭을 해보니까 거기다 바이앰핑 효과까지 겹쳐지니까 TDI 3400에서 업그레이드 폭은 상당히 크다 생각보다. 그렇죠. 예. 또 이제 위급 상황이나 여차하면은 네. 다른 프리앰프랑 또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불량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고민한 게 네. 지금 제 시청실에도 이거보다의 어떤 동생 모델인 TDAI 네. 11202와 와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있죠. 예. 걔는 이제 120W예요. 이제 4옴에서 120W, 얘는 이제 4옴에서 네. 400W인데 1120하고 SDA 2400하고 바이앰핑을 하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801 D4가 될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가 워낙 바이앰핑이나 이런 걸 상당히 추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유명 스튜디오에서는 뭐 예. 전부 다 이제 바이앰핑을 하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아직 바이앰핑을 801을 아직 안 해봤는데 네. 예전 뭐 하클이나 어디서 이제 리뷰 때문에 바이앰핑 그 케이블 뭐 해보면은 확실한 그 레벨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얘랑 한번 해볼까? 지금 네. 다시 한번 호기심이 생겨갖고 주말에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결과값이 정말 만족스러우면은 정말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네. 세트로 한번 구매를 해볼까 지금 예.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예. 네. 예, 없던 길도 먼저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길을 타보시죠. 예, 일단 요 세트로 했을 때 이 SDA 2400의 어떤 네. 퍼포먼스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편에는 그럼 김편님 시청실에서 801 디퍼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